두 줄 괴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당신이 얻은 것을 잘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세요. 결과적으로 난 자살긴급 상담직에서 잘렸다. 전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그는 여전히 지하실에 묶여 있었다. 나는 화염에 휩싸인 집을 보고 아직 그 안에 있을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은 이런 나에게 "괜찮아 아빠, 내가 다시 아기 해줄게" 라며 웃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는 말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사실 나는 매일 아침 미래의 나에게 오는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오늘은 안 왔네요. "지금 나가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수영하러 가자." 우리가 수영을 한 것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우리가 타고 있던 유람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냥 중 가장 스릴 있는 것은 포식자 사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파출소는 너무 쉬웠어요. 나는 초등학교 놀이터 모래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수술을 위한 마취로 정신이 몽롱해질 때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의 딸에게는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 나의 이상형을 보았다.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 마기꾼. 드디어 정말 강한 효과가 있다는 입욕제를 써봅니다. 근육 이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 물에 잠긴 뒤였다. "나를 혼자 두지 말아요" 라고 아이가 외쳤지만 부모는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방을 나갔다. "걱정 마, 혼자가 아니니까" 라는 말소리가 침대 매트 안쪽에서 들려왔다. 나에게 양육권이 있으니 제발 딸을 돌려달라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이 답장으로 보낸 사진에는 아무도 없는 마당과 거기에 꽂힌 산만 찍혀 있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과 신음소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부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군요. 난 겨울 내내 실종된 내 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봄이 오고 눈사람이 녹자 난 살인마가 배배 꼬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내가 너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야. 하이킹 중 주먹만한 크기의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죽였습니다. 그게 새끼거미고 나를 공격하는 어미거미는 사람 머리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타고 나서 약 10분 후 당신의 카카오 택시가 도착하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너무 슬픕니다. 육개장을 한 번밖에 못 먹거든요. 두 줄 괴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두 줄 괴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우리 딸은 긴 검은 머리에 파란 눈을 한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그것을 가지고 놀았지만 어느 날 인형이 자기를 화나게 한다며 인형의 긴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은 그 인형을 좋아합니다. 내가 집안 구석에 숨어 있다 나와서 너의 머리에 이빨을 박아넣고 너의 기억을 삼킨 후 다시 그림자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니? 아니면 너가 뭘 하려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는? 일요일만 되면 우리 아들은 악몽과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게 내가 교회를 안 가게 된 이유입니다. 나는 새벽에 시끄럽게 짖는 개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현관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내일 배송할 마네킹을 뽁뽁이로 포장했다. 새벽이 되자 무언가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어떤 섬에 크고 얇은 돌이 많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돌들이 파충류 비늘 모양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내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묻자 평소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쫓아내려 해도 이 몸은 이제 내 것이다. 남편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1시간쯤 뒤에 오늘은 많이 늦네. 먼저 자. 라는 문자가 왔다. 이웃집 사람이 나를 위로하며 아내를 찌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다.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 안 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너무 빨리 큰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우리 아이는 항상 똑같아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만 따라온다. 오늘 저녁은 특식을 먹을까 합니다. 친구를 죽이는 꿈을 꿨다. 분명 꿈이었는데.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카톡으로 고백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총알이 가슴을 꿰뚫으며 또다시 피가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 제발 이 GIF를 지워 나의 고통을 끝내주길 기도합니다.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일어나라는 아내의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옆방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천장에 매달린 아내가 아기 침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 손톱 말고 치아를 보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쁜 여자고 아주 늦은 시간에 길을 걷는다면 질 나쁜 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식량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없으니까요. 어젯밤 내 딸은 몹시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줄 괴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두 줄 괴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오늘은 내 동생과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안 마시던 술을 꺼냈다. 그것은 내 첫 살인의 추억이다. 예전에 엄마가 내가 아끼던 화분을 다 죽게 만든 거 기억해? 나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긴 것을 후회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제보다 묶여있던 것에 대한 저항이 약해졌거든요. 한밤중에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총을 겨누며 움직이지 마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총을 겨눈 대상이 내 침대 아래라는 것을 알고서야 소름이 돋았다. 드디어 아내에게 필요한 신장을 찾았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내의 기증된 장기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릴 적 사진들이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은 추억을 돋게 합니다. 그 사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그 자식이 칼을 들고 있어라며 누군가 소리쳤다.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는걸. 나는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에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나를 파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진이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하루에 100만원씩 매일 달라고 했다. 진이는 일시불로 1000만원 줄 테니까 행운을 빌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 머리를 지하실에 수집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그가 유명한 요리사라는 점에서 단서를 찾았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원 서비스가 있다는 말에 얼른 신청했다. 마사지가 끝나고 보육원의 위치를 묻는 나에게 직원은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오늘 뉴스에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전 아직 여기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난 그녀를 트렁크에 실었다. 아침에 일어나 하품을 하며 이제 일어나 하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뭐라고 했어라며 아내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3일째 방치된 어머니의 시체를 보고 화가 나 문을 쾅 닫았다. 내가 시체는 다른데 좀 두라고 했잖아요, 엄마. 환자들에게 당신은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죽을 날을 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엄마, 불 좀 켜주세요. 라고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벌벌 떨며 죽은 아들의 방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 위는 옥상인데.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돈가스를 파나봐요. 고기에 잡뼈가 많고 설익은 맛이 난다. 9달이나 기다렸는데 실망이야. 2줄 괴담, 단 2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입니다. 두 줄 괴담, 단 2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뼈를 내 앞에 두었다. 이것으로 내 딸의 뼈를 다 찾은 것 같다. 그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손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수로 총이 발사됐어요. 연기가 꽤나 자연스러웠는걸. 이 정도면 경찰에 자수해도 되겠어. 제가 원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수로 총이 발사됐어요. 알아, 내가 죽였거든. 나는 매일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발견한 것은 목을 맨 아이였습니다. 고기 손질용 칼을 어디에 뒀더라. 아빠라고 소리치며 아들이 나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통과해 지나갔고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머리맡에 큰 불경을 두고 계셨다. 어느 날 그 불경을 펴보니 어린이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작은 이빨들과 함께 스크랩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 결국 정신병원의 야간 경비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괴성은 여전히 날 괴롭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너가 부모가 되면 너의 자식은 최악의 어른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살인자들이 내 아들에게 천천히 독을 주사하는 것을 보며 나는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가방을 열고 다른 주사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나를 살피고는 다시 사라졌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구조대는 떠나갔다. 오랜만에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만나 즐겁게 웃으며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디가 됐든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젠 제가 1등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계란이 깨졌다. 난 이제 남자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고 한눈 팔지 않고 나만 바라봐주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슬슬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 새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비행이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승객들도 마지막 비행이겠지만요. 경찰이 드디어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을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얼굴로 손을 가져가 눈가를 더듬었을 때 소리가 울리는 깊은 구멍 2개가 있음을 느끼고 당황했다. 나는 경찰들이 나무 껍질을 뜯어내고 그 안에서 시체를 찾아내는 것을 보았다. 나무에 삼켜진 피해자가 벌써 10명이다. 2줄 괴담, 단 2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